예, 그 의료적인 점에서 요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 문제는 사실 정신의학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1950년대 즈음에 킨제이 보고라는 거하고 또 에블린 후크라는 그 심리학자가 만든 논문, 이 두 가지가 이제 결국은 동성애는 정상이다 하는 그런 이제 견해를 밝힌 논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인권 운동이 한참 미국에서 심할 때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이 논문을 가지고 동성애가 정상인데 이게 차별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사회 운동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미국 정신의학회를 공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게 1970년 샌프란시스코 미국 정신학회 콩그레스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섹슈얼리즘에 대한 심포지움에 가서 이제 소리 지르고 마이크 뺏고 욕설을 하고 그 유명한 이제 비버라는 교수는 그래서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3년간을 그런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샌프란 어딘가 그 콩그레스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이제 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이 전시장에 들어가서 동성애 관계된 무슨 그런 부스를 다 뒤집었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분들하고 서로 이제 동조해가지고 미국 정신학회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서 동성애를 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병명에다 넣어놨느냐, 그걸 빼라. 네. 그래서 지벽에 요청해서 이제 그때 그걸 무마하라고 그래 그러자 해서 이사회에서 일단 그걸 빼기로 이제 미국 진단 분류회에서 동성애라는 병명을 빼기로 이제 결정했는데 많은 정신과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 회원들에게 투표하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동성애 운동가들이 이사회 이름으로 모든 회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사회 결정을 옹호해달라. 이 체민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 사이에 이제 매스컴에서는 동성애 정신과사들 이 사이에 이걸 아주 대스특필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고 해가지고 전체 회원의 4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서 52%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자아이질적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가 있는 것을 자기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그 병명 하나를 남겨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나중에는 이 병명마저도 빠졌는데 국제질병 분류에는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사용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그 분류, 국제질병 분류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자아이질적 동성애라는 병명이 남아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번역해서 한국 질병 사인 분류표, 표준 분류표에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리적으로는 동성애가 있고 치료받고 싶으면 이 병명을 가지고 말하자면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문제는 왜 의료계에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돌았냐면 아까 말한 킨제이 보고라든가 에블린 후크 논문도 있지만 또 아까 나중에 이제 우리 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킨제이 보고라든가 에블린 후크의 논문이 지금은 다 그게 아니고 잘못된 논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게 다 됐어요. 그리고 유전자 뭐쩌고 하는 것도 다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게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PA가 이거를 그러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병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견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이 정부라든가 하는 것이 자꾸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혼 결혼도 이렇게 옹호하고 나가는데 그럼 실제 사실은 어떠냐? 동성애자들이 그 병적인 그 병이 없느냐, 건강하냐 이런 문제죠. 지금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데서도 소홀히 될 수 있는 게 이제 정신 건강 부분입니다. 에블린 후커가 정신 건강 측면에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요즘 나오는 모든 통계는 동성애자들에게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건 뭐 아주 뚜렷하게 통계는 나옵니다. 뭐 자살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약물 남용, 술, 담배, 마약 중독 이런 것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높다. 그다음에 이제 동성 결혼을 한 카풀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 배우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폭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훨씬 심하고 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게 바람을 많이 피워요. 네. 그 불륜율이 엄청 높고
이상애자들의 결혼보다도 이런 네. 통계는 지금 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동성 결혼 파트너가 입양한 아이들은 그럼 건강하냐? 자기들은 지금 건강하다는 논문을 자꾸 내고 있지만 또 다른 연구를 보면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은 크면서 아버지, 엄마, 그 부부, 엄마, 아버지 사이의 사랑을 보고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배우는데 동성 부모 밑에서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걸로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은 멀쩡하다는 식의 그런 이제 홍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언론에서 이런 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다루면서 이걸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얘기는 읽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는 또 잘 막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참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식으로 소위 미국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소위 선진국 서구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결국은 아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동성애자들의 정신 건강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육체적인 것만 말씀하는데 사실 사회적 비용은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에서 오는 그 비용도 엄청납니다. 네.